여러분, 혹시 밤이 되면 가슴이 이유 없이 답답해져서 숨이 막히는 듯한 순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가족들을 챙기고 또 바쁜 일상에 치여서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밤이 되어 방 안에 혼자 남으면 갑자기 밀려오는 공허함과 쓸쓸함. 그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 혹은 숨이 가빠지는 순간이 찾아오죠. 68세 김은자 씨도 그랬습니다. 낮에는 딸과 손주들이 찾아와 주면 잠시 웃을 수 있었지만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누우면 왜 이렇게 내 가슴이 텅 빈 것 같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그저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아지겠지 싶었지만 오히려 그 외로움은 더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이런 이야기,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나요? 젊을 때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움을 누구에게도 쉽게 내보이지 못하는 조심스러움.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마음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며 오히려 우리 모두가 품고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마음을 따뜻하게 돌볼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85세 의사 박세훈으로서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마주한 실제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과 이 따뜻한 여정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저도 조금은 망설였습니다. 85세라는 나이에 그리고 3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환자분들과 마음 깊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직도 이 주제는 누군가에게 부끄럽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만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통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은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외로움을 더 잘 숨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땐 그래도 친구에게 털어놓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하소연도 했지만 나이가 들면 기 나이에 이런 말을 꺼내면 창피하지 않을까 하며 더 꾹꾹 눌러두죠. 70대 윤정희 씨도 그러셨습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 살며 자기 마음은 한켠에 접어두었던 분. 어느 날 진료실에서 조용히 고백하셨어요. 박사님, 사실 전 혼자 있을 때 너무 허전해요. 근데 이 나이에 이런 말 부끄럽네요. 저는 그 순간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용기 내어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꺼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고백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요. 이제부터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진료실에서 만난 생생한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과 그 소중한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혹시 이런 외로움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마음과 닮은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어쩌면 마음 한켠에 나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속삭이는 목소리를 듣고 계실지 모릅니다. 사실 김은자 씨, 윤정희 씨, 그리고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모두 처음에는 자신의 마음을 돌볼 생각조차 못하고 살았습니다. 항상 가족, 자녀, 남편, 손주를 먼저 생각하고 정작 자신은 맨 마지막으로 미루곤 했죠. 하지만 여러분, 당신도 소중히 돌봐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꼭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외로움을 따뜻하게 해소하는 과학적이고도 실천 가능한 방법. 둘째, 부부관계와 개인의 행복을 함께 키워가는 비결. 셋째,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 어렵고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하루 단 5분, 자신에게 주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국 여성들이 생각보다 더 용감하다는 놀라운 사실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한국 여성들은 이런 이야기를 더 부끄러워하고 조용히 숨기지 않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진행된 자위빈도 조사에서 한국 여성들은 주 평균 1.6회로 세계 평균 1.4회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 남성들은 주 평균 2.3회로 세계 평균 2.8회보다 오히려 낮았죠. 저도 이 통계를 처음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인데도 그 안에서 자신을 조용히 돌보고 있는 여성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70세 박재영 씨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박사님, 이 나이에 제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이상한가요? 하고 부끄럽게 물으시더니 몇 주 뒤 다시 오셔서는 요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고 웃으셨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 친구, 그리고 바로 당신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한국 사회의 여성들을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용감하게 만들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국 사회가 만든 독특한 문화와 그로 인해 생긴 상처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왜 한국 여성들은 이런 이야기를 더 숨기고 부끄러워할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너무도 분명합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여자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 나이에 그런 걸 느끼다니 창피하지 않니? 하는 낡은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던집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은혜의 몸과 마음에 대한 교육은 어릴 적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했죠. 학교에서도 생리만 간단히 배우고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72세 김민수 씨는 박사님, 전 남편은 늘 자기 욕구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가 뭘 원하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말할 용기도 없고요 하고 조심스럽게 털어놓으셨습니다. 평생 참는 게 미덕이라 배워온 세대.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마저 부끄럽고 숨겨야 할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살아있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놀랍도록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런 사회적 상처를 조금 내려놓고 폐경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우리 몸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68세 김은자 씨는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셨습니다. 그 후 처음 맞은 겨울밤은 유난히도 길고 쓸쓸했습니다. 박사님,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요. 밤이면 잠도 안 오고 가슴이 텅 빈 것 같아요. 그녀는 진료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에는 딸과 손주들이 찾아와 잠시 웃기도 했지만 문이 닫히고 혼자가 되면 방 안은 더 깊은 정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냥 TV나 보면서 버텼어요. 그러다 보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은자 씨의 눈빛에는 그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모습이지요. 저는 은자 씨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은자 씨, 혹시 자신을 위해 뭔가 해본 적 있으세요? 조용히 자기 마음을 돌보는 시간 말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고 작게 웃으셨습니다.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을 위해 사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는 법은 배워본 적이 없다는 것을요. 자, 이제 은자 씨가 어떻게 조금씩 변해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따뜻하게 바꿔놓았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은자 씨에게 아주 작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은자 씨, 하루에 딱 5분만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부끄럽겠지만 그 5분 동안만은 누구의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저 김은자로서 자기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세요. 은자 씨는 처음엔 손사래를 치며 웃으셨습니다. 박사님,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창피하기도 하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몇 주가 흐른 뒤 다시 찾아오신 은자 씨의 얼굴에는 처음 보았던 무거운 그림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신기해요. 요즘은 밤에 혼자 있어도 예전 같지 않아요. 가슴이 좀 가벼워졌달까요? 잠도 잘 오고요. 저는 그 미소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 알기에 마음속 깊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바꾸는 건 거창하고 대단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저 하루 5분 자기 자신을 위해 용기 내어 내디딘 작은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도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끄러움 때문에 남편과도 마음을 나누지 못했던 72세 김민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깨달음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72세 김민수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부부였지만 그 속에는 누구도 모르는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박사님, 남편은 자기 욕구를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저는 제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부끄러워서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녀는 쑥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민수 씨에게 민수 씨, 혹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그냥 조용히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바라보는 시간 말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글쎄요.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어요. 늘 남편, 아이들, 집안일만 생각하느라 제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죠. 하고 웃었습니다. 몇 주 후 다시 찾아온 민수 씨는 수줍지만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혼자 시간을 가져보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러니 남편과도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더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민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작은 진실을 알려줍니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볼 때 비로소 부부 사이도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국과 유럽의 문화를 비교하며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더욱 숨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상처가 생겼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프랑스나 이탈리아 여성들이 60대가 넘어서도 친구들과 모여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눈다는 걸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요즘도 가끔 두근거린다라거나 이런 책을 보니 괜히 설레더라 하고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70대에도 자신의 몸과 욕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아직도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해. 여자가 창피하게 같은 말들이 너무나 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여성들을 만나며 이 차이가 단순히 나라가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문화와 교육, 그리고 오랜 관습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재영 씨, 70세. 처음에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박사님, 이런 얘기 제가 해도 되나요? 그냥 너무 부끄러워서요. 하지만 몇 달 후 자신을 조금씩 돌보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더 이상 이런 이야기가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남편과도 자연스럽게 손도 잡고 산책도 해요. 괜히 더 마음이 가까워졌달까요? 여러분, 문화가 만든 틀은 생각보다 크고 단단하지만 그 틀을 깨는 건 아주 작은 용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폐경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여성의 성적 욕구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자는 폐경이 지나면 더 이상 그런 욕구는 없어질 거야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넘게 중장년과 노년 환자들을 돌보며 이것이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라는 걸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2022년 영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50세에서 75세 여성 중 무려 50%가 여전히 성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30%는 자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돌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하버드 의대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폐경 이후에도 여성의 몸이 여전히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호르몬은 성적 욕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7세 박혜경 씨도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이 나이에 가끔 마음이 설레는데 이거 정상인가요? 괜히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아서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혜경 씨,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몸은 나이를 먹어도 사랑과 설렘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답니다. 그 말을 들은 혜경 씨는 안도하듯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부끄럽게 숨기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마음과 몸이 완전히 멈추는 건 아닙니다. 그 신호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삶은 훨씬 더 빛나게 될 거예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혜경 씨가 자신의 몸과 다시 만나며 거울 속 미소를 되찾은 작은 기적 같은 순간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67세 박혜경 씨는 폐경 이후에 이제는 내 몸도 내 마음도 다 식어버린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진료실에서 조심스럽게 묻던 그녀의 눈빛에는 조금의 호기심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죠. 박사님, 혹시 샤워할 때 손으로 살짝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럼요, 혜경 씨.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돌보는 아주 자연스러운 시간이랍니다. 그 후 혜경 씨는 샤워할 때 부드럽게 자신의 몸을 어루만지며 숨을 깊게 쉬고 몸이 주는 감각을 천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뒤 다시 만난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거울을 볼 때 예전에는 주름만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 미소가 참 좋아 보여요. 몸도 마음도 한결 가볍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던지요. 여러분, 이런 작은 실천이 삶을 이렇게 바꿉니다.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 아닌 온전히 나를 위한 단 5분의 시간.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많은 여성들이 부부관계를 중단하거나 스스로의 욕구를 억누르며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여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부부관계를 멈추거나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며 살게 될까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상실입니다. 은자 씨처럼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더 이상 그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될 것 같아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건강 문제나 통증 때문입니다. 2023년 한국 여성 건강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25%가 질건조증이나 통증 때문에 성관계를 피한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박사님, 관계를 하면 아파서 이제는 그냥 포기했어요. 하고 조용히 고백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누군가와 따뜻하게 손을 잡고 싶은 바람이 남아있음에도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부부관계를 중단했다고 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상처를 조용히 살펴주고 자신을 다독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런 상처를 가진 분들이 어떻게 다시
안전하고 따뜻하게 자신을 돌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는 남편도 없고 몸도 아프니 그냥 포기해야지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그런 분들께 자위를 따뜻하게 권해드리곤 합니다. 자위는 파트너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도와 편안함에 맞춰 조금씩 몸과 마음을 열어갈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자위는 부끄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이 주는 자연스러운 신호에 귀 기울이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자기 돌봄의 시간입니다. 70세 정희 씨는 평생 가족만 위해 살다. 박사님, 이 나이에 제 몸을 사랑해도 될까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환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희 씨, 이제야 비로소 자신에게 선물을 줄 때예요. 몇 달 뒤 정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혼자 시간을 가지니 몸도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예전엔 거울 속 주름만 보였는데 이젠 그 주름 사이로 웃는 제가 보여요. 여러분, 자위는 단순히 쾌락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다시 만나고 조용히 안아주는 시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이 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자위 루틴과 따뜻한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위를 단순히 순간적인 행동으로만 여기면 그 깊은 가치를 놓치기 쉽습니다. 저는 자위를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처럼 나를 위해 만들어주는 작은 의식으로 여기길 권합니다. 68세 김은자 씨는 저와의 상담 이후 조용한 방에 촛불을 켜고 잔잔한 음악을 틀며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부끄럽다고 하셨지만 몇 주 뒤 다시 만나뵌 은자 씨는 박사님, 그 시간이 저를 위로해줘요. 촛불을 켜고 음악을 들으며 나를 어루만지는 그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하고 웃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방해받지 않을 공간을 마련하세요. 저녁에 가족이 모두 잠든 뒤 문을 잠그고 전화기를 무음으로 해보세요. 둘째, 하루 10분만 정해보세요. 그 시간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온전히 나를 위한 소중한 선물이 될 거예요. 셋째, 깊게 숨을 쉬며 몸의 감각에 집중하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점차 마음이 부드럽게 풀릴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몸과 마음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과학적으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위가 단순히 순간적인 즐거움만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자위는 우리 몸과 마음에 놀라운 치유 효과를 가져오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2023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주 1, 지회 자위를 하는 여성은 스트레스 수치가 30% 낮아지고 우울증 발병률도 25%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자위를 하면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멜라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기쁨과 활력을, 세로토닌은 마음의 안정을, 옥시토신은 따뜻한 유대감을, 멜라토닌은 숙면을 도와주죠. 66세 현주 씨도 처음엔 불면증과 고혈압으로 매일 밤 뒤척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라고 권하자 몇 주 후 현주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밤마다 잠이 너무 잘 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상쾌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자위는 단순한 쾌락을 넘어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어두운 구름을 조금씩 걷어내며 우리 삶을 다시 빛나게 만드는 작은 마법 같은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편견을 넘어 당당히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저자는 그러면 안 돼, 그 나이에 무슨 같은 말을 들으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데 익숙해졌죠. 하지만 저는 30년 넘게 중장년과 노년 여성들의 삶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고 따뜻하게 돌보는 순간 삶 전체가 더 빛난다는 사실을요. 71세 영숙 씨는 평생 가족만 돌보며 살아오다. 박사님, 저도 가끔 두근거려요. 근데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까요? 하고 부끄럽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미소 지으며 영숙 씨, 그 설렘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소중한 거예요. 당당히 받아들이세요 하고 말씀드리자 몇 달 뒤 영숙 씨는 남편도 이제는 제 마음을 이해해줘서 더 당당해졌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하고 환히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살아있고 사랑과 설렘을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위는 그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껴안아주는 아름답고 건강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을 살짝 두드렸다면 오늘 밤 단 5분만이라도 문을 닫고 음악을 틀고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훨씬 더 따뜻하게 바꿔줄 거예요. 저는 85세의 의사 박세훈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행복해지실 수 있도록 늘 응원하겠습니다.